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박미정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좀 생각보다 옛날 이제 해년 기온보다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추워지고, 그래서 단풍이 좀 잘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나들이를 떠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보다 독감 자체가 굉장히 독하고 무섭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 주사 맞고 계신데, 그냥 나는 뭐 평생 감기 한번 걸려본 적 없어 하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백신 꼭 맞으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한 3년 가면서 처음에는 참 안 하던 생활이라서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뭐 비대면 수업, 또 재택근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연 일정은 이제 다 끊어진 상태에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었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실제로 또 적응하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점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외부에서 이제 밖에 생활을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생활을 또 다시 하다 보니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거리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사람들 간에 서로 조심성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정말 희한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저도 어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동료 교수님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갔는데, 이렇게 음악이 이제 대형 커피숍은 좀 크게 틀어놓잖아요, 앰프 자체를. 근데 좀 어린 친구가 이제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세 드신 신사가 자기네들이 일행이 4명이 왔는데 이 음악 소리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다, 음악을 좀 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음악은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끌 수가 없고 좀 줄여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줄였는데 다시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한창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지금 귀에 거슬린다 이거예요. 아직도 지금 시끄러우니까 더 줄여라. 그래서 그게 최대치입니다, 손님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갔는데 갑자기 다시 오더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정 불편하시면 다른 곳에 가셔도 됩니다, 손님, 분명히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진짜 못됐네, 싸가지가 없네 막 이러면서 막 다른 손님들도 굉장히 막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음악을 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참 그래 살기 힘들죠 그랬더니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거의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본인의 청력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시끄러우면 벌써 컴플레인이 갔을 텐데 다른 분들은 왜 가만히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음악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그 말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음악 자체에 예민한 분이 왜 말소리를 못 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심때 있었던 일이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잠깐 그 자주 들리는 정형외과에 갔는데, 이제 거기가 좀 약간 되게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이 오는 이제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매너 있고 또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산 분들도 많구나, 또 이게 연륜이 있으시구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반면 가끔 그냥 내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지시어 쓰고, 그리고 막무가내인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래에 이제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인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이 제가 양손에 짐이 가득 있어서 사실은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못 받고 가니까 벌써 남 들으라는 듯이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이야, 진짜 못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왔어요. 또 어제 퇴근 무렵에 거기에 있는 이제 실장하고 치료를 하면서 살짝 둘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건 이해돼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당사자나 거기 있는 관계자들한테 제가 좀 불편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전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막 나가면서 아이씨 아파가지고 여자분이었어요.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렇잖아도 예민해 죽겠는데 더럽게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육두문자를 섞으면서 병원에서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실장이 일절만 하시지. 나도 사실은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와, 세상에 왜 자꾸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정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 조심해라. 사람 무섭다. 요즘 사람들은 다 공격적이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막 싸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제 강연이 이제 들어온 품목이 뭔지 아세요? 친절, CS, 예절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날이 서 있고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모든 부분은 싸움은 말에서 이루어집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라는 거를 사람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3년 동안에 딱 멈춘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좀 심각해요. 네, 폐허예요, 폐허 거의.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 잡사이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제목입니다. 요즘에 우리 생활 속에서 네자로 된 한자의 사자성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해야 할 내용의 말을 단지 한자 네 글자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즐겨 씁니다. 비록 네 글자 뿐이지만 함축된 내용은 꽤 의미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태에 따라 한자가 아닌 한글로도 만들어져서 유행되곤 하죠. 이른바 내로남불, 제가 앞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십살 제빙.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십살 제빙 들어보셨나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일며든다, 일이 내 삶에 스며들었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우리말의 경우는 한자에서와 같은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줄임말이라 해야 더 적절하겠죠? 이런 현상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줄임말 진짜 별로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점점 이렇게 한글이 망가져가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글자로 된 한자 단어를 말할 때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의 발음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분히 농담성 우스갯소리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기애를 화기갈갈로 발음합니다. 네. 또 호시탐탐을 호시침침으로 발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유명한 그 기자 출신 앵커가 본인 유튜브에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머식으로 계속 하는데 좀 거슬려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유튜브 개인 방송이 대유행입니다. 그 방송을 주도하는 주인공들은 참으로 다채롭죠. 사실은 그래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우리말의 전문가일 수는 없겠죠. 하기에 지상파 종편 방송도 불완전하기는 50보 100보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의사, 한의사, 변호사, 뭐 또 아직까지 판사님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춤의 대가, 노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또 스피치 하는 분들, 각 분야의 그 정말 그 독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예전 같으면은 비용 비싸가지고 듣지도 못할 어떤 양질의 교육들을 들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들지만 가끔 너무 그 엉터리인, 그리고 진짜 그 삐딱하고 또 불편한 방송들도 많이 있어서 또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정서상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저명한 언론인이 방송을 하면서 호시탐탐을 늘 호시침침으로 발음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알면서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로 들렸지만 두세 번 이어졌을 땐 본인의 착각이라고 생각됐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도 바로잡아주는 이들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워낙 인기 유튜버이다 보니까 댓글을 달려도 댓글이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고 너무 많은 댓글이다 보니까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분명히 이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출하는 PD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그 주변에 측근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설마 모르는 걸까 하고 되게 의아하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자화자찬에 능한 어느 여성 정치인은 대통령이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망신당하면서 무식이 탄로난 적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호의호식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예를 심심치 않게 부지기수로 대하면서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 우리 대충이라는 문화가 정말 많은 걸 버려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뭐 이렇게 예민해.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 자체는요, 누구나 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예민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민한 게 결코 죄도 아니고 예민한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허점이나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뭐 긍정론, 뭐 행복하자 막 이러는데 사람이 행복한 것만을 찾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 생활에서 되게 나쁜 일만 벌어지지 않고 간혹 삶에서 요만큼씩 조그만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러면 행복만 지향하다 보면은요. 공부? 고통스러워요. 왜 하겠어요? 공부도 재능인데 사실은 재능이 안 되는 애들한테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에 막 10시간씩 뭐 잠 안 자면서 공부해라? 그건 부모님들의 욕심이긴 한데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고통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PC방 가서 이제 게임한다.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노래방 가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어떠냐. 그게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충족하고, 아, 나 오늘 진짜 하루 일과를 너무 잘 보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일단 허해요. 그리고 찝찝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에 나쁜 건 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시간이 좀 힘들어도 좀 견디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노력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막, 아, 행복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설하고 사자성어, 약어의 전성시대입니다. 한자일 경우엔 정곡에 일침을 가하듯 적재적소에, 그리고 한글의 경우는 제발 세계 제일의 우리 글을 모독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네, 저의 또 생각, 또 소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네,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누르시잖아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되시길은 잘못된 말이죠. 네. 토요일이 될 순 없어요. 사람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